여러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앙코르 왓 마지막 일자 여행 후기입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작은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와트마이 사원을 관람하고 톤레샵 호수의 수상마을 관람을 했답니다. 이어서 쪽배 체험을 하고 중식은 고베 철판 요리를 먹었답니다. 점심 후에는 아트박스에서 많은 기념사진 촬영 후 예술종합학교를 방문하고 캄보디아 왕실 옆에 있는 박쥐 공원 관람을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3박 5일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와트마이 사원은 킬링필드의 아픔을 간직한 사원이라고 하네요. 와트마이는 1970년대 말 폴포츠의 크메르루주 정권이 끔찍한 사륙을 저지른 현장이기도 합니다. 킬링필드 대학살의 유령탑은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에 있지만 이곳 와트마이 사원이 지어지면서 많은 희생자 유골들을 이곳에 모셔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은 800여 명에서 1000여 명이라고 하네요.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맞이하였는데 특히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계신 곳 옆에 유골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원 한가운데 위치한 유골탑에서는 당시 참혹했던 상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사원은 수호신으로 나가와 사자상을 정문에 세운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저희들은 캄보디아 여행자라면 누구나 다녀간다는 동양 최대의 자연호수인 톤레샵 호수의 수상마을을 향해 출발합니다. 앙코르 왓이 캄보디아의 어제를 보여주는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면 톤레샵은 캄보디아의 오늘을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톤레는 강이라는 뜻이고 샵은 싱겁다는 뜻이라네요. 해석하면 싱거운 강으로 바다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는 뜻이랍니다. 우기와 건기를 겪는 톤레샵호 수위 수상가옥은 수위 변화로 인해 기둥을 두고 훨씬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수상촌 사람들은 물 위에서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육지에서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육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육지에서 수상까지 출퇴근한다네요. 수상촌 사람들은 단지 물 위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교회, 슈퍼, 미용실, 은행 등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며 수상가옥을 구경하고 나서 저희들은 톤레샵 호수 맹그로브 숲 쪽배 체험을 시작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중간 선착장에 내려 2명이 짝지어 쪽배를 탑니다. 저희가 탄 배는 20대의 젊은이가 배사공이었답니다. 현지 배사공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당해서 대화는 손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것저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맹글로브는 꽃이 피는 육상식물로 물에 잠긴 진흙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된 식물이라네요. 물고기 양식장. 땡큐. 오케이. 이건 뭐야? 맹글로브 숲은 개나 새우류, 다양한 어류가 생존하는 이동성, 열대 해양 생물에 대한 중요한 보물창고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며 이렇게 멋진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좁은 나무들 사이사이를 숙련된 솜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 주민들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맹그로브 숲이 자꾸 줄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쪽배 체험이 끝날 쯤 노를 저어주던 뱃사공이 캄보디아 지폐로 만든 예쁜 하트를 건네줍니다. 수상촌을 다녀온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툴레샤 포수의 쪽배 체험은 금세 끝이 납니다. 쪽배 체험은 너무 좋았고 감사했답니다. 고기 양식장. 약 30분 정도의 쪽배 체험을 끝내고 저희들은 맛있는 고배 철판 요리를 먹으러 출발합니다. 상냥하고 귀여운 셰프께서 다양한 철판 요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새우. 그럼 뭐예요? 저희들은 바라이호수로 출발합니다. 정성들을 잘하고 계시다 보면은 언제든지 모여서 하는 것을 즐겼고 혈관이나 바라이호수는 식수와 농업용수를 위해 손으로 직접 파서 만든 앙코르 시대 저수지 중 유일하게 물이 남아있는 저수지라고 하네요. 바라이는 크메르 언어로 저수지라는 뜻이랍니다.
호수 주변에는 특별히 볼 것은 없었답니다. 호수 주변에 몇 군데 없는 가게에는 개구리 튀김, 메뚜기 튀김, 닭과 물고기와 두리안을 포함한 과일 등을 꼬챙이에 구워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마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다 아실 겁니다. 호박이나 수박만큼 큰 두리안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네요. 다들 맛있게 잘 드십니다.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과일의 황제이며 악마의 과일이라고 불린다네요. 과일 먹는 것을 빼고는 여긴 딱히 볼 것도 없는데 아쉬움이 많았답니다. 저희들은 아트박스로 이동합니다. 시엠립에는 굉장히 큰 3D 아트박스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약 8분 정도의 동영상을 보면서 웅장하고 멋진 영상에 감동하였습니다. 특히 앙코르왓의 배경과 역사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 뭉쳐야 뜬다라는 방송에도 소개되었답니다.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진이 의외로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앙코르 내의 작은 직업학교를 들렀습니다. 자, 지금 논란에는 이거 보시면 이곳에서는 캄보디아 내 유적지 복원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에 들린 곳은 시엠립에 있는 박쥐 공원입니다. 저거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초저녁인데 박쥐들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답니다. 큰 나무 사이에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정말 많아서 박쥐 공원으로 불리고 있다네요.
박쥐공원 구경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3박 5일간의 앙코르와트 여행은 마무리되었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는 무제한 삼겹살구이를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들은 커피와 차를 마시며 공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짧지만 내실 있게 캄보디아의 역사와 관련된 각종 유적지와 다양한 경험을 한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같이 하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